일단 대표님들의 인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한병도 의원입니다. 먼저 제14회 서울 이코노믹스 포럼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먼저 창간 23주년을 맞아서 개최되는 오늘 포럼 준비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우리 뉴스핌 민병복 앞에 계시는구나. 예, 우리 회장님과 여러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아울러 오늘 자리를 함께 해주신 저희 국회에서는 거의 뭐 아주 자주 보는 얼굴들인데요. 여기서 이렇게 뵈니까 더욱더 반갑습니다. 송원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님, 또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님,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님, 또 내외빈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환영 인사를 전합니다. 실용정치 대전환은 우리 정치가 반드시 답해야 할 시대적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 정치가 직면한 현실은 결코 가볍지가 않습니다. 양극화와 사회 분열은 심화되고 정치에 대한 신뢰도는 갈수록 떨어지고 있는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반면 우리가 풀어야 할 과제는 그 어느 때보다 무겁고 복잡하답니다. 저출생, 고령화, AI 디지털 전환, 기후위기, 또 지역 소멸 등 복합 위기 앞에서 정쟁에 매몰된 정치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습니다. 정치가 시대 변화를 선도할 수 있도록 발빠르게 변화를 해야 합니다. 뉴스핌이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입법 생산성 제고를 가로막는 가장 큰 요인으로 정쟁을 지목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치 전반에 대한 신뢰 수준이 압도적으로 낮게 나온 결과에 대해서도 무겁게 받아들입니다. 이제 정치는 소모적인 진영 대립과 갈등을 딛고 실용에 기반한 잘하기, 경쟁을 해야 합니다. 정쟁이라는 낡은 외투를 벗어 던져야 합니다. 이번 세션의 주체인 정쟁에서 실용으로 대전환은 현재 우리 정치가 마주한 가장 시급하고도 본질적인 과제입니다. 민주당은 집권 여당으로서 정쟁의 담장을 허물고 실용의 가치를 세우는 정치 대전환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치가 대한민국의 혁신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아닌 든든한 추진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개헌 또한 빼놓을 수 없는 과제입니다. 사회적 지형과 시대 정신이 근본적으로 변화했음에도 우리 헌법은 여전히 39년 전 과거에 머물러 있습니다. 5.18 민주화운동과 부마 민주항쟁의 전문수록, 계엄 요건 강화, 균형발전 촉진 등 이번 개헌안은 여야가 이견이 없는 내용들입니다. 개헌의 물꼬를 틀 지금이 적기입니다. 초당적으로 결단하여 저도화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저는 야당을 협상의 파트너로 인정하고 국정의 한 축으로서 함께 머리를 맞대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특히 개헌과 같은 중대한 국가적 과제는 어느 한쪽의 힘만으로는 이룰 수가 없습니다. 여야가 책임 있게 참여하고 국민의 뜻을 중심에 두는 합의의 정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정쟁이 아닌 실용, 또 진영이 아닌 국민을 향하는 정치 개혁의 첫걸음이 바로 오늘 이 자리에서 논의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존경하는 내외 기빈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원내대표 송원석입니다. 먼저 뉴스핌 창간 23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또 제14회 서울 이코노믹 포럼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민병복 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조금 전에 우리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께서 아주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여야 간의 정쟁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한 협치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인심은 곳간에서 난다는 옛 속담이 있습니다. 우리 민병국 회장님 곳간 든든하시죠? 예, 그러면 인심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권력은 대통령과 집권 여당, 절대 다수당의 한 손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대통령과 그다음에 집권 여당이 아량의 마음으로
베풀어 주시고 양보해 주시고 야당의 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면 대한민국이 정치 발전이 한 단계 앞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야당은 언제든지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해서 또 대한민국의 발전과 국민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언제든지 협치할 용의가 있고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미투자특별법 같은 경우에도 여당에서 사실은 이 법안을 논의하자는 얘기를 전혀 하지도 않았었지만 문제가 된다라고 하니 저희들이 바로 관련되는 상임위를 모아서 특위를 구성하자라고 제가 먼저 제안을 했습니다. 여당에서 뒤늦게 오케이를 해서 특위에서 대미투자특별법을 바로 처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번에 전쟁이 났다고 해서 전쟁을 핑계로 한 추경을 정부에서 안을 제출했습니다. 엊그저께 트럼프 대통령하고 이란에서 갑자기 휴전 얘기를 한다는데 그렇게 되면 전쟁이 끝나면 전쟁 핑계 추경을 어떻게 할 건지 저는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핑계라는 것을 분명히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경제가 지금 정상적이지 않고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경제 위기를 직시하고 야당이지만 추경의 필요성에 대해서 일정 부분 동의하기 때문에 추경을 처리하자라고 일정에 제가 합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용상 사업들은 보면 문제 있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적절하게 좀 국회 심사 과정에서 조절해서 통과를 시켜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예결위 소위가 진행이 될 것이고 내일까지는 본회의에서 처리하자고 지금 일정을 잡아놨는데 그 과정에서도 집권 여당의 원내대표이신 한병도 원내대표께서 야당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셔가지고 원만하게 추경이 처리되기를 희망을 합니다. 헌법 문제도 많이 말씀들을 하십니다. 우리 몸에 맞지 않는 헌법, 우리 몸에 맞지 않는 옷을 39년이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몸에 맞지 않는 옷을 바로 잡으려고 한다면 대한민국의 통치 구조라든지 국민의 기본권, 40년 전에는 미처 우리가 잘 몰랐던 국민의 기본권 관련되는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서로 허심탄회하게 국민을 위한 관점에서 토론을 해야만이 몸에 맞지 않는 옷을 지금 현재 우리 몸에 잘 맞출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헌법 전문에 5.18이 들어가느냐 마느냐, 5.18을 뭐 찬성하느냐 마느냐 이런 식의 일도 양단적인 논법으로서는 국민들이 원하는 헌법을 만들기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도 대한민국 현행 헌법 규정에 따라서 탄핵을 시켰고 지금 재판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섣불리 헌법 개정을 운운할 때 그렇게 일방적으로 가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고 하는 점을 저희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더군다나 지방선거가 정해져 있는데 지역 일꾼을 뽑는 선거의 날짜에 맞추어서 주어진 헌법 개정안에 대해서 찬성할 거냐 말 거냐는 식으로 강요하는 듯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지방선거가 끝나고 난 이후에도 얼마든지 시간을 내서 헌법 개정안을 발의하기 전에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서 우리 몸에 맞는 옷을 처음부터 다시 만든다는 생각으로 논의를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지금 여기 AI 강국으로 가기 위해서 좋은 말씀을 많이 이렇게 준비를 해 주셨는데 그 이야기보다는 더 또 많은 언론인들께서 관심 가지고 계실 것 같아서 제가 두서없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민병복 회장님을 비롯한 뉴스핌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리고 오늘 행사가 이렇게 뜻깊게 성대하게 치러지게 되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정치는 나쁜 말로 이야기하면은 양극단에 계시는 한 40~50만 명이 다 좌지우지하는 그런 구조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양쪽이 점점 더 양극화되고 서로 요새는 상대 의원하고 밥 먹었다 아니면 친하다 아니면 상대 의원 좀 칭찬하면은 문자 폭탄 받는 그런 구조되고 각 당에서 합리적이다라고 이야기 들으면은 요즘 그거 욕입니다. 요새 합리적입니다. 아니면 언론인들이 의원님 좋아합니다. 논리적이어서 좋아요. 이러면 당신 당대표 못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구조를 우리가 어떻게 제도적으로 바로 잡을 거냐. 저는 거기에 굉장히 큰 어떤 고민이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그래서 당대표 선출 과정에서 그러니까 그러면 일단은 당대표의 권한을 좀 줄이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공천권과 연결이 돼가지고 내가 당대표나 아니면 강성 지지층이 아니라 국민을 보고 일을 하겠다라고 해도 그렇게 할 수 없는 구조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픈 프라이머리가 되든지 공천과 관련한 당대표의 권한을 실질적으로 줄이는 조치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저도 원내대표니까 뭐 모르겠습니다. 이게 약간 이익 충돌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실제 원내에서 협상하고 정책적 포지션을 결정하는 문제는 당대표와 좀 분리돼서 원내대표가 조금 더 자유로운 포지션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지금의 어떤 양극화된 정치 현실에서 그나마 할 수 있는 조치들 아닌가,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대표와 원내대표 간의 역할 분담 부분은 사실은 당헌 단규에 대체로 모든 정당이 다 비슷하게 규정이 돼 있을 겁니다. 그리고 원내대표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국회 내에서 당을 대표하고 중요 입법 부분에 관해서는 원내대표 또 의원들이 중심이 돼서 법안들을 만들고 쟁점을 정리해서 당의 입장을 관철시켜 나가는 역할. 그다음에 사실은 일반 국민들께서 잘 모르실 수도 있습니다만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국회 내 이제 상임위 활동이 실제 법안을 만들고 중요한 현안들을 다루는 데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그 상임위 구성을 하고 또 의원들을 상임위 멤버로 잘 배치하는 역할, 이런 것들이 원내의 역할이어서 그 역할들은 일종의 규정이나 제도로서는 다 분리돼서 역할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현실에서는 예를 들면 이번에 검찰개혁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뭐 국가적인 과제이기도 하기 때문에 입법 과정이지만 실제로 그 과정에서 원내대표단의 역할도 있지만 최종적인 판단이나 중요한 어떤 쟁점에 대한 입장을 결정하는 과정은 당대표를 중심으로 한 최고위 등의 어떤 의사가 굉장히 중요하게 최종적으로 작동하는 상황을 여러분들이 아마 직접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엄격하게 구분하고 역할 분담하는 것만으로 그게 해결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은 들지 않고, 그런 정도 사안 같은 경우는 당 차원에서 또 당대표 차원에서 당원들의 의사나 전체 여론들을 보는 과정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당대표와 원내대표의 역할 분담이나 제도적 규정 이런 부분들이 부분적으로 보완할 부분들이 있겠습니다만은 더 본질적으로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국회 내에서 중요 입법 또 중요 정책들을 중심으로 국회 운영과 또 국회 운영에 대한 여론 또 지지자 국민들의 관심이 거기에 포커싱이 얼마나 될 수 있을 거냐 하는 부분이 좀 더 근본적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사실은 국회 내에서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의원들이 상임위 활동, 입법 활동 굉장히 많이 합니다. 많은 시간을 거기에 투여하고 있지만 그 국회의원 또는 당대표, 원내대표가 활동하고 대외적으로 평가받고 특히 가장 중요한 다음 선거에서 지지자들의 어떤 지지를 받는 일종의 근거로서 그런 활동들이 얼마나 평가받고 지지를 받느냐 하는 부분들이 과거에 비해서 훨씬 더 현저히 떨어진 게 지금의 현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어떤 국회 문화, 우리 정치 문화 자체가 큰 흐름에 있어서 오히려 국회 내의 정책활동, 입법활동의 어떤 중요성, 가치 이런 것보다 중요 정치 쟁점에 대한 진영 간의 강력한 투쟁, 또 거기에 대한 지지자들까지 결합된 강력한 어떤 투쟁 문화 이런 것 중심으로 형성이 되다 보니까 원내대표의 역할과 또 중요한 어떤 일종의 권한 이런 것들이 제도에 규정이 되어 있고 당원 단계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고 실제로 작동이 되더라도 그 중요성이 잘 두드러지거나 평가받지 못하는 것이 오히려 근본적인 문제가 아닌가, 이 문제를 한번 짚어봐야 된다,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